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늘도 책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춤추는 인형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왓슨, 모든 게 내 생각대로야. 그 우직한 노폭의 지주는 너무나 위험한 음모에 휩싸여 있네. 홈즈가 말했다. 모든 것이 홈즈의 말 그대로였다. 처음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사건이 결국엔 어두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면 아직도 그때의 놀라움과 공포가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좀 더 밝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만 이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니 어쩔 수가 없다. 당시 리들링 소프 저택의 이름을 영국 전역에 알렸으며 며칠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 묘한 사건을 그 어두운 위기 일발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노스 윌심에 도착해서 목적지에 찾아가는 법을 사람에게 묻는 순간, 역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런던에서 오신 탐정이죠. 홈즈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막 노위치의 마틴 경감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혹시 외과 의사십니까? 큐빅 부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녀는 아직... 서둘러 가시면 그녀를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린다고 해봐야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겠지만. 불안한 빛이 홈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금 리들링 소프 저택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큐빅 씨와 부인 모두요. 부인이 남편을 쏜 뒤 자신도 쏘았다고 하인들은 말하더군요. 큐빅 씨는 돌아가셨고 부인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노폭주 최고의 명문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역장이 말했다. 홈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차 쪽으로 서둘러 달려갔으며 마차를 타고 7마일이란 먼 길을 가는 동안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홈즈가 이처럼 낙담한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조간을 주의 있게 읽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그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상심한 듯했다. 그는 좌석 깊이 몸을 묻고 앉아서 우울한 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차가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전원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엔 흥미로운 것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띄엄띄엄 서 있는 시골집들이 이 지역의 인구가 적음을 알려주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눈에 띄는 사각형의 거대한 탑이 있는 교회가 푸른 들판의 풍경 속에 여기저기 솟아 있어 옛날 동앵글리아 왕국의 번영과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다. 곧 노폭 해안의 나무들 위로 북해가 보랏빛 수면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을 때, 마보는 채찍을 들어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벽돌과 목재로 만들어진 두 채 오래된 저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리들링 소프 저택입니다. 기둥이 늘어선 복도와 연결된 현관 앞에 마차가 도착했다. 정면에 있는 잔디로 된 테니스 코트 옆쪽으로 이미 우려한 묘한 관계를 맺게 된 검은 창고와
받침대가 있는 해시계가 있었다. 깔끔한 복장에 날렵하고 다부진 체구, 기름을 바른 콧수염을 한 사내가 높다란 이륜마차에서 막 내리던 참이었다. 노폭 경찰서의 마틴 경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내 친구의 이름을 듣더니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홈즈씨, 범행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런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같은 시간에 현장에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난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증거라도 갖고 계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였다고 하던데. 춤추는 인형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에 관해선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죠. 어쨌든 비극은 이미 일어나 버렸으니까 전 그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이 올바로 행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 수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는 제 나름대로 수사를 할까요? 홈즈가 말했다. 홈즈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마틴 경감이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그럼 한시라도 빨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태간을 조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틴 경감은 꽤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서 홈즈가 마음껏 조사하게 내버려 둔 뒤 자신은 그 결과를 주의 있게 적는데 만족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외과 의사인 백발 노인이 큐빅 부인의 방에서 내려와 부인의 상처가 깊긴 하지만 치명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총알이 앞 이마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식을 회복하기까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다. 부인이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확실히 의견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아주 가까이에서 발사된 총알에 맞은 것만은 확실했다. 실내에서 발견된 권총은 한 자루밖에 없었으며 그 권총의 탄창에는 2발의 총알이 비어 있었다. 큐빅은 심장에 총알을 맞았다. 두 사람의 중간쯤 되는 곳에 권총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큐빅이 아내를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반대로 아내가 총을 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 큐빅 씨에게 손을 댔나요? 홈즈가 물었다. 부인 외에는 어디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순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언제 여기로 오셨나요? 한 4시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이 경찰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신중하게 잘 행동하셨군요. 누가 선생님을 불렀죠? 선더스라는 하녀였습니다.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그녀였습니까? 예, 요리사인 킹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떡갈나무 판자를 댄 벽에 높은 창이 있는 현관 옆에 고풍스러운 응접실이 취조실로 사용됐다. 수척하게 여인 얼굴로 크고 고풍스러운 의자에 앉은 홈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난 그의 눈 속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의뢰인의 복수를 할 때까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런 홈즈와 말쑥한 차림의 마틴 경감, 새치가 섞인 수염을 기른 시골 의사, 그리고 나, 그리고 느긋한 성격을 가진 마을의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은 수사진의 구성원이었다. 두 여자의 진술은 매우 명확했다. 두 사람 모두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으며 1분쯤 뒤에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옆방을 쓰고 있었는데 킹 부인이 먼저 선도스의 방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함께 계단을 내려가 보니 서재의 문이 열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있는 초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주인은 방 한가운데 엎어져 있었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부인은 머리를 벽에 기댄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다. 커다란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말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방뿐만이 아니라 복도에도 연기와 화약 냄새가 가득 들어 차 있었다. 창문은 틀림없이 닫혀 있었으며 안쪽에서 걸쇠를 걸어놓은 상태였다. 이 점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자신 있게 증언했다. 두 사람은 바로 의사와 경찰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리고 마부와 그의 조수인 소년과 함께 부상을 당한 부인을 침실로 옮겼다. 부부 모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인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남편은 잡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서재의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금슬 좋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이 두 하녀의 증언의 요점이었다. 마틴 경감의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도망간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가장 위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화약 냄새가 났다고 했다. 이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럼 지금부터 실내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합시다. 홈즈가 경감에게 말했다. 서재는 그리 넓지 않았는데 벽 세면에 책이 늘어서 있었으며 정원으로 향한 평범한 창문 쪽으로는 책상이 놓여 있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불행한 지주 큐빅의 커다란 사체였다. 입고 있는 옷이 흐트러진 것으로 봐서 잠을 자다가 급히 일어난 듯했다. 총알은 그의 정면에서 발사되었으며 심장을 관통한 채 몸 안에 박혀 있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직사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가운과 그 손에는 화약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인의 얼굴에 화약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손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손에 조금이라도 화약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남아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약협이 꼭 맞지 않아서 화약이 뒤로 분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약의 흔적을 손에 남기지 않고 몇 발이고 쏠 수 있으니까요. 큐빅의 사체는 이제 치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인을 상처 입힌 총알은 아직 뽑아내지 않았겠죠? 홈즈가 말했다. 예. 그러려면 커다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권총에는 총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4발이 남아있죠. 2발이 발사되었고 상처가 2개 남았다면 총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되시겠죠.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저 창틀의 명중한 총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 홈즈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리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아래쪽 창틀에서 1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뚫린 구멍을 가리켰다. 아니 이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감이 외쳤다. 예, 찾고 있었거든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3발 발사되었으니까 제3의 인물이 있었단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또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마을 의사가 말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틴 경감님,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하녀들이 방에서 나온 순간부터 화약 냄새가 났다고 했을 때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을. 홈즈가 말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발포될 당시에 이 방의 문뿐만이 아니라 창문도 열려 있었단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화약 냄새가 그렇게 빨리 집안 전체에 퍼질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은 바람이 통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문과 창문 모두가 열려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테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초가 탄 흔적이 그렇게 많이 흔들려 있진 않았으니까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경감이 외쳤다. 이 비극이 일어났을 때 창이 열려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사건엔 제3의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이 창밖에서 발포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실내에서 총을 쐈다면 창틀에 총알이 박혀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골쇠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을 거예요. 응? 이건 또 뭐야? 홈즈가 발견한 것은 서재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이었다. 악어 가죽에 은장식을 한 조그맣고 세련된 백이었다. 홈즈가 핸드백을 열어 내용물을 끄집어냈다. 고무줄로 묶어놓은 50파운드짜리 지폐가 20장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건 재판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잘 챙겨두십시오. 홈즈가 핸드백과 지폐를 경감에게 넘겨준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이번엔 3번째 총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틀에 남은 흔적으로 봐서 이건 틀림없이 실내에서 쏜 거예요. 킹 부인에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커다란 총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2번째 들려온 총성보다 더 컸다는 말인가요? 글쎄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소리였습니다. 혹시 2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소리라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감님, 이 방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이제 다 얻은 듯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정원으로 가시죠. 새로운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재의 창 밑에서부터 화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으로 향하던 우린 일제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화단의 꽃들은 짓밟혀 있었으며 부드러운 흙 위에 여기저기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커다란 남자의 발자국으로 끝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길고 뾰족했다. 홈즈는 총에 맞아떨어진 새를 찾는 사냥개처럼 잔디와 나무 사이를 뒤지고 돌아다녔다. 그러다 만족스럽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숙여 놋쇠로 만든 조그만 원통을 주워 올렸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약협 제거 장치가 달린 권총을 사용했어. 바로 이게 3번째 총알의 약협이에요. 마틴 경감님, 어떻게 된 사건인지 드디어 윤곽이 잡힙니다. 홈즈가 말했다. 홈즈의 신속한 수사에 시골 마을의 경감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감탄해서 홈즈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잘 자요.